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입니다. 제가 채널 자체가 뉴비유 만년필이잖아요. 그래서 채널 방향도 원래는 만년필 입문자들을 위한 채널로 기획을 했는데 제가 만년필 용어 정리 영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만년필 용어 정리 영상부터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만년필이 닙, 피드, 배럴 이렇게 세 가지 큰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파트별로 나눠서 용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필링 시스템이나 잉크 흐름이나 펄잉크 같은 잉크 용어들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년필 용어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만년필 촉, 닙입니다. 만년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수리를 보내실 때도 닙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물론 배럴에 크랙이 나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닙 용어를 모르면 수리 보낼 때 여기 왼쪽에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펜촉 전체 있죠? 이거를 닙이라고 합니다. 펜촉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닙의 구성 부분이 여기 이 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타인이에요. 그래서 타인은 만년필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타인이 끝나는 부분 있죠? 만년필 닙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부분, 여기 이 위치 부분, 이걸 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끝나는 부분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뭐라고 하냐면 슬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릿에 의해서 여기 팁이 있죠, 펜 끝에, 이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끝에 이 팁도 용어가 있는데 정확히는 팁 용어라기보다는 팁이 갈라진 거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만년필을 수직으로 들고 돋보기를 대면 이 팁 갈라진 게 보여요. 그래서 정상적인 만년필은 5대5 커팅이라고 합니다. 팁을 수직으로 들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죠? 이게 갈라져야 5대5 커팅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잘못 갈라져서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선 커팅이라고 그러고, 사선 커팅이 있으면 왼쪽으로 갈 때 이 필감과 오른쪽으로 그을 때 이 필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선 커팅이 있으면 정상적인 만년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펜샵에 AS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차가 있는데 원래는 가르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볼을 가르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펜에 단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펜샵에 꼭 수리나 환불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들이 대략적인 닙에 관한 용어고요. 자, 그러면 피드 용어로 넘어가 볼게요. 피드 용어를 설명해 보면, 그래서 피드는 만년필의 흐름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잉크를 머금어서 잉크통에서 닙으로 잉크를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피드 용어로는 여기 생선 가시 같은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피드의 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흐름에 관해서 용어가 있어요. 잉크 흐름과 만년필 흐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년필 흐름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른 펜인데 같은 잉크를 넣었어요. 둘 다 몽블랑 구스타프 클림트 잉크를 넣어놨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만년필을 쭉 써볼 건데 두 차이점이 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종이는 로디아입니다. 자, 이게 펠리칸 M200 쓴 겁니다. 이번엔 라미 사파리로 써볼게요. 지금 펜을 엄청 오래 쓴 게 아니어가지고 엄청 극명한 흐름 차이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직선 부분 보시면 여기 왼쪽이 지금 펠리칸 M200을 쓴 거고 여기 오른쪽이 라미 사파리를 쓴 건데 펠리칸은 진하기가 뚜렷하죠. 지금 보시면 진하기 변함없고요. 처음 쓰던 진하기 그대로 이 직선 그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라미 사파리를 보시면 처음 쓸 때 진하기는 이 정도였죠. 근데 여기 이쪽 보시면 중간중간 연해지는 부분이 좀 보여요. 카메라로 이게 잘 안 잡히는데 펠리칸과 비교해서 보시면 진하기가 좀 떨어진 게 보이시죠? 다른 만년필에 같은 잉크를 넣었을 때 잉크의 진하기가 뚜렷하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 만년필은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년필을 쓰는데 헛발질이라고 중간중간 안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잉크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쓰는데 처음 쓸 때와 나중에 쓸 때의 진하기가 달라요. 그러면 그 만년필은 흐름이 좀 별로인 만년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펠리칸 M200이 조금 더 흐름이 좋고 라미 사파리가 흐름이 조금 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년필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잉크 흐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라미 사파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몽블랑 클림트 잉크입니다. 자, 이제는 잉크를 갈아서 이로시주쿠 잉크로 바꿔왔습니다. 잉크는 이로시주쿠 심의입니다. 심의로 한번 써볼게요. 두 잉크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로시주쿠가 처음부터 좀 진하고 획도 살짝 더 굵죠. 직선도 보시면 클림트는 이런 부분에서 좀 연하게 나오는데 이로시주쿠는 그런 것도 훨씬 덜하고요. 그래서 잉크 흐름이란 같은 만년필에 다른 잉크를 넣었는데 한 잉크는 잘 나오지만 다른 잉크를 썼을 때 나오지 않으면 잉크 나오는 쪽이 흐름이 더 좋은 쪽이고 뭐 이렇게 굵기가 좀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잉크가 진하기가 좀 옅어진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그 잉크는 박한 잉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잉크 흐름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제가 몽블랑과 이로시주쿠를 쓴 이유는 몽블랑이 조금 박한 편에 속하는 잉크고 이로시주쿠가 흐름 좋은 잉크로 유명해요. 근데 지금 제 라미 사파리 피딩이 엄청 좋은 건 아니라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럴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배럴이란 만년필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만년필 몸통이라 해도 되고 배럴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캡을 보면 이 뚜껑을 캡이라고 하는데 이게 클립, 여기가 중결링입니다. 그래서 수리 보낼 때도 이 가운데 있는 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중결링에 뭔가 기스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세 가지는 전부 다 모든 만년필에 있는 공통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있는 펜도 있고 없는 펜도 있습니다. 펠리컨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잉크창이에요. 여기를 빛에다 가져가면 반투명하게 잉크 잔량이 보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라미 사파리를 보시면 잉크 잔량을 알 수 있게 뚫려있죠. 이거를 잉크창이라고 하는데 있는 펜도 없고 없는 펜도 있습니다. 없는 펜을 보여드리자면 이 블랙 톨토이즈 보이시죠? 얘는 잉크 잔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잉크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오래 썼다 싶으면 저는 잉크를 좀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펜을 가져온 이유는 피딩 방식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라미 사파리는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회용 잉크팩인 카트리지 끼워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고 컨버터는 다회용 잉크팩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꽂아서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규격이 국제 규격도 있는데 라미는 독자 규격이에요. 그래서 라미는 꼭 라미 컨버터, 라미 카트리지를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자사 펜에는 자사 컨버터, 자사 카트리지를 끼워주는 게 훨씬 더 위험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펠리칸은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 피스톤 필러 방식은 컨버터나 카트리지를 끼울 수가 없고 그냥 이 배럴 전체를 거대한 잉크통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잉크들은 태도 없고 색분리도 없고 펄도 없는 기본 잉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색분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기본 잉크 중에서 색분리 잉크입니다. 보시면 보라색인데 크로마토그래피처럼 하늘색의 색분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태가 아니라 연한 잉크 중에서 크로마토그래피처럼 다른 색이 나타나는 잉크를 색분리 잉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하늘색 색분리 잉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홍색의 주황색 색분리 잉크도 있습니다. 보통 여리여리한 색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본 잉크랑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에는 테잉크입니다. 색분리랑 좀 다른데 테잉크는 굉장히 진한 색깔에 염료가 뭉쳐서 다른 잉크 색이 나오는 형상인데요. 이걸 보시면 디아민 폴라글로우는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핑크색 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자주색의 금태가 뜨는 야마부도입니다. 이게 디아민 마제스틱 블루인데요. 파란색의 적태 뜨는 잉크로 유명한 잉크예요. 아마 파란색의 적태 뜨는 잉크 추천해주세요 하면 1순위로 나올 법한 그런 유명한 잉크입니다. 보라색의 금태가 뜨는 디아민 빌베리입니다. 근데 이게 보라색인데 디아민 컬러 차트에는 파란색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의 금태가 뜨는 잉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보라색의 금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잉크 뭉친 곳 가장자리에 다른 색상이 나타나는 테잉크입니다. 기본 잉크랑 색분리 잉크랑 비교하면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앞에 말한 세 가지 잉크는 전부
만년필에 넣을 수 있는 잉크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펄이 들어간 잉크는 만년필에 넣지 못합니다. 펄 잉크는 일반 기본 염료 잉크에 펄이 들어간 잉크예요. 보시면 펄 잉크는 펄 입자가 크기 때문에 만년필에 원래는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잉크 제조사들도 펄 잉크는 만년필에 넣지 말라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도 만년필에 넣고 싶다면 EF 닙보다는 M 닙, B 닙 같은 태필에다 넣으면 좋습니다. 물론 태필에다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펄 잉크는 세척을 진짜 잘 해주셔야 해요. 아까 피드의 콤 부분 있죠? 여기에 펄 잉크가 엄청 끼거든요? 지금 얘는 펄 잉크를 안 넣어봐가지고 펄 잉크가 껴있진 않는데 이 콤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 빡빡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잉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만년필 용어 정리고요.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 완전 기본적인 것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용어도 있는데 이 용어도 있는데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용어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추가해 놓을게요. 그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